자, 오늘 네,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셨죠? 네. 크리스마스 전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좀 힘내시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좀 더 좋아진다. 그 10년 넘게 뭐 변한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이제 크리스마스 그때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주식 거래일인데 오늘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도 좀 수익 실현한 게 좀 있고 종목들이 이제 떨어지기보다는 뭐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좀 이렇게 잠들어 있던 종목들도 좀 깨어나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뭐예요? 그 바깥 세상은 한참 추워요, 그죠? 서울도 되게 춥고 뭐 지방도 참 추운데 한낮에도 되게 춥죠, 그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꼭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이제 경칩이 있죠. 그래서 꼭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열심히 깨어나고 있으니까 희망들을 가지시고 아무튼 이제 고생하셨던 것만큼 많이 그 이상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바닥 눌림목 종목들의 상승과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그 했던 강의 패턴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뭐냐면 실제 종목을 딱 보여드리고 자 이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왜 뭐 얼마 전에 강의했던 것 중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내용은 다른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지를 종목을 갖고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주말 지났으니까 시장부터 먼저 얘기를 좀 짧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얘기 그리고 바닥 눌리고 종목들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이제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요. 3000포인트는 뭐 살짝 깼죠, 그죠? 근데 큰 의미는 없고요. 코스닥은 오늘 0.39% 조금 올라서 끝났는데 뭐 보시는 지금 차트는 이제 코스닥 지수죠, 그죠?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한 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여기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뭐 별 영향이 없었고 그래서 근데 뭐 목요일날 그때 끝날 때 이미 뭐 신고가를 내놓고 끝났기 때문에 S&P 500 지수로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죠, 그죠? 그래서 잘 끝났어요. 그래서 뭐 잘 끝났고 현재 미국 이제 나스닥 선물이 이제 소폭 상승하고 있고 지금 유럽 증시도 지금 소폭 오르거든요. 독일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뭐 이쪽 보면 조금씩 올라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뭐 미국 증시도 일단 상승 출발할 걸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제 경험상 지수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변동성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변동성이 클 때는 언제냐면 한여름 그리고 뭐 한 초겨울 정도 그때 좀 변동성이 심하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 연초에는 지수가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 있긴 있었는데 뭐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좀 보면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코스피를 놓고 볼게요. 보시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는 뭐 대충 여기가 2,9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3,050 정도. 그러니까 대충 한 3,000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10월 달에 이제 그 미국의 뭐 금리 인상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그래가지고 급락을 하고 나서 미국의 S&P 500 지수나 이런 거는 신고가를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 12월 달에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확 이제 11월 말에 그죠? 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이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또 이제 공포에 사로잡혔죠. 네. 그래서 그 증시도 좀 투자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때 이후로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손절도 하고 그죠? 버리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뭐 미국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은행으로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많이 갔다 그랬죠? 예, ETF 쪽으로 많이 갔다고 그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죠? ETF요, 그죠? 네. 근데 그때 그 기억나세요? 그 개인들이 이제 ETF를 많이 사고 있는데
이제 ETF 중에 이제 지수 있죠, 지수 ETF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레버리지 또는 뭐 인버스 코퍼스 이제 그걸 많이 샀다. 그 얘기를 해드렸고, 개인들이 이제 그쪽을 많이 사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지수가 잘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수 ETF를 많이 산 이유는 지수가 박스권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죠? 지수 ETF도 이제 오를 때 수익 나는 게 있고 떨어질 때 수익 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뭐 해야지 하면서 개인들이 ETF를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지수 ETF를 사면 지수가 거의 안 움직인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별표 장수 돌침대 사장님은 별표 5개 얘기하시지만 이건 별표 한 7개에서 한 10개는 되는 거니까 꼭 찍어보세요. 네,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기억나시죠? 네. 보통 이러면은 지수가 이제 되게 재미없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분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요. 그죠? 그 얘기했을 때가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잘 보세요. 이럴 때는 지수를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뭐 이렇게 캔들 막 이렇게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꼬리 이런 거 다 보지 마시고요. 자,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종가.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여기서 쭉 반등 나오고 옆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자, 보시면 자, 이날 종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 다음날 종가는 여기고, 그 다음날 여기. 자, 최고점 찍었을 때가 여기죠. 자, 그 이후로 볼게요. 종가가 어디냐면 여기고요, 그 다음날 여기였네요. 여기도 왔던 적이 있고. 그래서 종가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죠. 뭐냐면 지수가 여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가 기준이에요. 그죠? 네,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90 정도에서 시계가 3000이에요. 3000에서 그냥 대충 3000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 30. 그게 뭐예요? 3000포인트에서 1%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3000 잡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0.5%에서 1%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수 ETF에다가 돈 넣으신 분들 지금 수익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절대 안 나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수를 개인들이 이제 지수 관련된 ETF를 많이 사면 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쵸? 어떻게 벌어요? 네. 물론 이제 뭐 투자 뭐 회전하는 게 한 1000억 정도 되면, 그죠? 1000억에서 1% 벌면 10억이니까 그러면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투자 금액 1000만원 가지고 1% 벌어봤자 10만원인데 10만원 벌면 바로 세금 떼고, 그죠? 증권사 수수료 주고 뭐가 남아요? 만원 남으면 다행이겠네. 만원 가지고 요즘에 파리바게트 가도 별로 살 거 없어요. 그죠? 네. 살 거 없다니까. 그럼 뭐 편의점 가야죠. 그죠? 네. 개인들이 지수 ETF를 많이 사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개인들이 이제 ETF, 지수 ETF를 많이 샀다는 기사가 나오면 네, 지수는 거의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개인들은 이제 주식 들고 있자니, 그죠? 힘이 들어서 ETF로 이사를 갔는데 수익이 안 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지수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죠. 지수 하방 경직성을 이제 보여주면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부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지는 게 이제 확실해지니까 세력들이 이제 올린다고요. 네. 갑자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상한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10% 이상 확 들었다가 확 놓는 것들 눈에 막 보이시죠? 뭐 어떤 것들 이제 본전 이상 와서 수익 내시는 것도 이제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들었다 놨다. 그동안은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죠? 네. 진짜 심폐소생술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나 막 싶을 정도로 숨도 안 쉬듯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을 건데요. 최근에 보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깨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막 깨어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이제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제 종목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솔직히 뭐 요즘에는 뭐 다 낙폭과대죠, 그죠? 다 낙폭과대 종목들인데 이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잠깐만요. 삼성제약 말고 요즘 우리 회원들한테 매물대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가끔씩 매물대를 켜놓을 때가 있어요. 자, 일단 써드리고 할게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바닥에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매집, 세력이 매집한 종목,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력이 이제 매집이 아니라 버린 종목. 세 번째는 그냥 생바닥 종목이 있어요. 네. 일단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네. 생바닥이 뭐냐면 그냥 네. 아무것도 없는, 이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죠?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 황무지 같은 이제 종목을 생바닥이라고 하는데, 자, 세력이 매집된 종목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지수가 아까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게 딱 보이니까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 가장 먼저 올라가요. 지수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치고 나갑니다. 일단 제일 먼저 뽑아.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먼저 뽑아. 세 개 다 상승은 나온다니까요. 세 개 다 상승은 나오는데 이게 가장 먼저 치고 올리고요. 두 번째 게 뭐냐면 반등, 세력이 버린 종목이니까 반등 한 번 정도 나오고 숨을 안 쉽니다. 네. 그냥 또 다시 헉 누워있어요. 이해되시죠? 확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 생바닥은 뭐냐면 오르긴 올라요. 자,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머릿속에 쏙 들어가시라고. 첫 번째,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재료만 조금 강하면 매물대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매물대고 뭐고 그냥 모든 차트를 무시하고 올라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력이 버린 종목은 반등, 낙폭과대가 심하니까 반등을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다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이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세 번째, 생바닥은 오르긴 올라요. 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제 좀 있으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웹스를 보면 돼요. 웹스하고 대형 포장 같은 거 차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코맥스. 세 번째는 뭐 진도, 이런 거. 옛날 그 모피로 유명한 회사죠. 네. 자,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차트를 갖고 와보죠. 웹스. 네.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잘 보이세요? 네. 오토기매님도 어서오세요. 네. 지금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종목들이 올라올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들어두시면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살이 되고, 그죠? 피가 되실 겁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네. 자, 웹스인데,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요. 그때 이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손절하지 마시라고. 자, 보시면 이제 여기 8월달하고 이제 9월달쯤에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오려고 했어요. 이제 보면 거래가 감소하다가, 그죠? 이거는 반등 나올 때 거래가 터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팔아야 되는 게 맞았던 건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나서 거래가 다시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자,
가격 조정이 끝나고, 아이고, 잠깐만요. 네. 가격 조정이 끝나고 이제 횡보 조정을 하면서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바닥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력의 계획과는 다르게 10월 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10월 달에 쭉 하락이 나오면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이 당시에. 그죠? 쭉 빠졌잖아요. 이때 윤석열 씨 테마주가 왜 더 빠졌는 줄 아세요? 요즘에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이 당시에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고 있었는데 토론회만 나가면 아주 그냥 뭐 되게 힘들어했죠, 그죠? 네, 저는 윤석열 씨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특히 왼쪽에 계신 분들, 네, 왼쪽 끝에 있는 분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또 윤석열 씨 또 옹호한다고 또 오해하실라? 네. 윤석열 씨가 그때 그 지지율이 되게 높게 나왔었죠. 근데 갑자기 홍준표 씨가 지지율이 막 올라요. 홍준표 씨 지지율이 5%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전체에서 갑자기 막 올라와요. 막 올라오더니 막 젊은 친구들이 홍준표 씨를 너무 좋아한대요. 4년 전 대선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홍준표 씨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좋아한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윤석열 씨를 막 제꼈다는 기사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 기사 보신 분들 2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 찍어보세요. 기억나세요? 대선주의 얘기도 좀 같이 해드리면서 하려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수가 폭락하는데 윤석열 테마주가 더 추가로 나왔던 거예요. 안 그래도. 근데 막 저기 누구예요? 막 홍준표 씨가 막 치고 나와서 홍준표 씨가 막 이기는 막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여론조사를 안 믿었어요. 홍준표 씨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저는 원래 통계조사를, 지지율 조사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네. 통계를 어떻게 하면 조작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계학 공부를 실제로 대학원 다닐 때도 했었고 대학교 있을 때도 한 2번 들었나 그래요. 하여튼 통계를 내서 저도 논문 쓴 적이 있고 그래서 통계가 어떤 걸 잘 압니다. 안 믿었는데 사람들은 힘들어했죠. 특히 주린이 분들은 대선주가 처음이니까. 윤석열 씨, 홍준표 씨한테 밀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윤석열 씨 테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깨진 거예요. 이게 왜 이만큼 하락을 했는지 아셔야 돼요. 자, 바닥을 잡았었는데 그때 그런 뉴스가 나온 거죠. 이 얘기 왜 해드렸는 줄 아세요? 앞으로 안철수 씨 지지율이 홍준표 씨 지지율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 올라가면서 윤석열 씨 지지율이 자꾸 빠질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특정 여론조사에 자꾸 빠지면서 안철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누구 때처럼? 홍준표 씨 때처럼. 네. 그때처럼 이렇게 뭐 대놓고는 이제 뭐 홍준표 씨가 이기는 여론조사 나왔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움직일까봐 저희 방에서 안철수 테마주를 2개나 사놨거든요.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네, 수익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사놨어요. 네. 그럴 줄 알고. 뻔하거든요 레퍼토리가. 그게 뭐 조작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어요. 근데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통계조사가 뭐냐 패턴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거 참고하시라고 여기 문자 번호들 때문에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웹스가 그래서 더 추가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원래 여기서 눌림목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바닥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왔던 거죠. 이만큼요. 그거예요. 다시 들었다 놨다를 또 하죠. 그러면서 뭐 한 거냐면 원래 자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이런 식으로 올려놨던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뭐 저 윤석열 씨가 뭐 뒤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가 뒤진다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겼잖아요. 그때 잠깐 하락했던 거죠. 근데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가 윤석열 씨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아래 꼬리 쭉 달아놓고 그죠? 네, 겁 한번 주고 이게 얼마짜리냐면요. 마이너스 16%까지 갔던 거예요. 마이너스 16% 갔다가 플러스 18%로 끝납니다. 이게 뭐냐면 푹 담궜던 거예요. 저점 대비 30% 계산하시면 딱 이날 종가거든요. 네. 그죠? 그렇게 해놓고 사실상 상한가죠. 저점 대비 따지면 상한가. 네. 이렇게 해놓고 상한가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네. 그리고 급등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미 눌림목 만들어 놨었는데 개인들이 이제 뉴스 보고 그 지지율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도 한번 털고 가고, 그리고 뽑은 거예요. 이미 매집돼 있었기 때문에 딱 상황 정리되니까 바로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확 올라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10,000원 전고점까지. 제가 그때 여기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걸 왜 여기서 사냐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이거는요, 이게 전고점 여기 10,000원 근처까지 갔죠?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돈 한 5,000원 남아서 로또를 5개 샀는데 1등이 당첨되신 거예요. 5개 다. 나가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즉석복권 샀는데 다 당첨된 거예요. 그 정도 확률이에요. 한 번에 전고점까지 간다고요? 이거는 로또 맞은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 산다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걸 여기서 왜 사냐고. 사는 사람 나오니까 그때 경고를 한번 해드렸던 거죠. 근데 그러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됐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밑에 이미 매집돼 있었기 때문에 뽑았다 이 소리입니다. 잠깐 투매가 나왔었지만 투매 나올 만하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불안해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차트가 뭐냐면 대형 포장입니다. 자, 대형 포장을 보시면 앞에서 이제 상한가나 나오고, 그죠? 3개월 동안 떼굴떼굴 떨어지죠. 가격 조정이죠. 그 다음에 들었다 놨다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들었다 놨다 할 때 거리를 탁 해놓고 들었잖아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200원 정도에서 3,200원? 그러면 나름대로 40에서 어거지로 이제 얘기하면 50%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죠, 뭘. 상한가도 없이, 그죠? 한 달 동안 한 40에서 50% 올라왔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보릿고개, 그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미리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망가뜨려도, 그죠? 이렇게 약간 망가뜨렸어도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 없이. 근데 앞에 보면 이제 매물대가 많으니까 잠깐 정지한 거죠. 또 누르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3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죠. 매집된 종목. 그러니까 이제 지수만 안 빠지고 딱 제로 나오면 바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아까 뭐였죠? 버린 종목이었죠. 예, 이용님 어서오세요. 자, 세력이 버린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세력이 버린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코맥스. 코맥스 지나가면서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낮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재명 씨 그 CCTV 수술실 CCTV 설치 수혜주, 그죠? 그거로 이제 갔었죠. 나름대로 이제 대선 정책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급등을 좀 했었는데요. 자, 세력이 버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반등이 한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등 나오고 다시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웹스도 그랬고 대형 포장도 떨어질 때 반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맥스는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이때 왜 이렇게 올렸다 놨는지는 시간 관계상 얘기는 안 해드리겠지만 잘 보세요. 이때 8월 한 20일까지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8월 20일이 언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미국 테이퍼링 때문에 증시가 다 급락을 했었고 종목들 다 떨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9,000원에 있다가 7,500원까지 한 15% 떨어졌어요. 이 정도야 뭐 늘 있는 일이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혼자서 25%까지 급등을 해요. 25%까지 급등했는데 그날 고점이 여기거든요. 어디예요? 거래 제일 많은 매물대, 즉 매물대 상단을 가서 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는 이제 요즘에 코로나 백신 주사 많이 맞으셨죠? 네, 주사기 바늘처럼 생겼잖아요. 거래는 앞에보다 더 많아요. 여기를 제외하고는, 그죠?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런 캔들은요,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25%까지 급등했다가 바로 떨어졌죠? 분차트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25%까지 급등했다가 떨어졌는데 이 정도의 대량 거래가 터지려면 반드시 호재가 있었을 거예요. 개인들, 그러니까
그 개미들을 유혹하는 그런 달콤한 설탕물 같은 거, 네. 그죠? 네, 그런 이제 미끼가 있었을 거예요. 미끼성 호재, 그죠? 그리고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거는 호재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 뭐죠? 네. 아침부터 붕 뛰어서 하루 종일 붕 떠 있었어요. 마치 상을 갈 것처럼. 마지막에 훅 떨어졌겠죠. 거의 똑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8월달인데 8월달 분차트 뭐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볼 필요도 없어요. 네, 이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어디까지 갔어요? 누군가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넘어가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뭐 분차트 볼 것도 없어요. 네.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죠. 그죠? 네, 그거예요. 네. 그럼 뭐겠어요? 10중 8구 세력이 버린 종목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래가 이게요 많이 터진 거예요 이게.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떨어지죠. 네. 뱉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요 두고두고 악성 매물대가 돼요. 8,000원 이게 여기가 두고두고 악성 매물대라니까요. 그냥 악성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차트가 망가진 거 보세요. 이평선을 좀 지워드릴까요?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가 9,700원 그죠? 9,700원 찍고 4,5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예요? 반토막이죠. 그죠? 반토막이 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뭐 하나 뽑은 거예요. 오늘 이게 23%까지 급등을 했는데 6,200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케이스. 세력이 버린 종목이거든요. 네.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세게 나왔죠, 그죠? 근데 오랫동안 쉴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항상 이제 뭐가 있냐면 갑자기 이재명 씨고 누군가는 열심히 막 이쪽 얘기를 하면서 그죠? 네. 코맥스에 이제 새로운 정말 좋은 재료가 나온다면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대신에 매집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세력이 매집하려고 들어온 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낙폭과대인데 한번 들었다 놔도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단타 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집을 만들려면 몇 달 걸리죠? 그죠? 아무리 작은 집도 집 만들려면 몇 달 걸려요. 눌림목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들어가면 별로 재미가 없죠. 이 앞에 이런 흔적이 있으면 나중에 여기가 두고두고 매물대가 돼요. 두고두고. 이거보다는 이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있죠. 매집이 되어 있었는데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해서 던진 거 있어요. 그거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생바닥 종목인데 생바닥.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도 안 돼 있고 반등 나오고 뭐 세력이 버린 것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바닥 같긴 한데 확신이 안 서는 그런 게 있어요. 자,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네, 다 눈 감으세요. 네, 눈 감으셨죠? 네, 제가 뜨라고 할 때 뜨세요. 네. 왜 이렇게 강의하냐고요? 이렇게 해야지 기억에 남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눈 뜨세요. 보셨나요? 네, 진도. 요즘에 영 진도가 안 나가요, 그죠? 네. 이게 뭐겠어요? 바닥 같긴 한데 확신이 잘 안 쓰시죠? 네. 생바닥이에요. 그냥 하염없이 쭉 떨어지는. 느낌 오세요? 바닥 같기는 한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딴 거 없나? 이런 생각 드시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이 정도면은 다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애매하시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거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고점 대비 3분의 1 동안. 네, 그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애매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함부로 사시는 거 아니겠죠. 네. 이런 주식은 누가 사는 거냐면 이제 그 고수 있죠, 고수 중에서도 생바닥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사냐면 첫 번째
실적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하려고 할 때 실적이 이제 좋아져서 돌아선다 그러면 사요. 그냥 기업 분석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차트는 잘 안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해서 이제 큰 수익 나신 분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테마주 있죠. 이 종목이 이런 테마 형성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정한 선침해죠. 남들이 생각도 못할 때 세력이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이런 거예요. 세력이 있군. 나도 사야지가 아니라 세력이 들어올 거야.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가서 귀신 보듯이 놀리는 거예요. 뭐야? 네. 세력보다 먼저 들어가서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면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막연하게 고점 대비 지금 3분의 1 토막인데 사면 좋지 않을까요? 네. 오르긴 오르겠죠. 언젠가는. 그죠? 네. 잘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하락에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다 끝난 거긴 한데 그래도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센 종목을 사가지고 빨리빨리 수익 내시는 거. 그러면 진도가 아까 코맥스처럼 뭐 20%짜리 급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급등 나와도 안 파실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정도 떨어지다가 요만큼 올라왔는데 파시겠어요? 가져가시겠죠, 그죠?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만 나온 거면요. 또 3개월, 6개월 들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가 또 장 안 좋아지면 떨어질 수도 있고. 회사가 만약에 이제 부실한 기업이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뭐 진도가 이렇게 부실한 기업은 아닌데요. 부실한 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참고로 이 회사는 부실한 기업은 아니에요. BPS가 7,700원이에요. 회사 주가는 2,700원. 저평가예요.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BPS가 하여튼 7,000원대 주식이라니까. 현재 주가가 2,000원대. 싸죠? 이런 회사는 속된 말로 상장 폐지해도 괜찮아요. 상장 폐지하면 7,700원은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론상. 네. 그죠? 2,700원에 샀는데 상장 폐지한다고 7,700원을 주면 5,000원의 수익이 나는 거죠. 한 주당 5,000원. 그럼 뭐 200%에 가까운 수익률이죠. 저평가된 회사예요. 부채도 별로 없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뭘 하시는 게 좋다고요? 아까 웹스나 이제 대형 포장처럼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즉 눌림목이 나와 있는 종목들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11월 달에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11월 말에 오미크론 터지면서 종목들이 추가 급락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를 거의 다 박살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말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차트 보지 마셔라. 그리고 우리 방 추천주 어디 딴 데 가서 저한테 물어보기도 미안하다고 또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종목 진단 의뢰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추천한 종목이가 우리 방 추천주가 전체 시장에 있는 추천 모든 종목들이 차트가 삼성전자 비롯해서 다 박살났다. 저거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뜨내기들이 종목 진단하면 저거 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이 없을 거다. 여러분들도 보지 마셔라. 이해가 안 가실 거다. 필요한 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보지 마셔라. 네. 다시 한번 또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종목 진단 어디 가서 무료로 하지 말라고요. 설명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추천하는 사람 몇 개 없다 그랬어요. 차트를 이런 식으로 다 박살을 내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잠시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런 종목들은 차트를 다 깨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정상적이었으면 이것도 낙폭과대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앞에서는 시원시원하게 잘 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거저예요. 거저. 네. 근데 이만큼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더해요 지금이. 코로나 팬데믹 작년에 폭락했을 때보다 지금 더하다니까. 왜냐면 그때는 폭락했다가 바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3개월 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지치신 거죠.
그래도 지금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종목들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종목을 잘 고르시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 올라오니까 좀 더 갖고 있어 봐야지.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세력이 버린 종목이거나 아니면 그냥 생바닥 종목이면요 다 안 나와요. 근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해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요즘에 제 회원들한테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종목을 함부로 얘기 못 하겠는데 나중에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저희 방 추천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종목을 쭉 얘기를 해요. 보면서 그래. 이거는 그냥 눌림목이다 그래요. 언뜻 개인들이 보기에는 차트가 깨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눌림목이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사란 얘기예요. 그냥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도 된다. 그 얘기 모방에서 많이 했던 게 뭐였어요? 특수건설이었잖아요. 뭐 사실하고는 안 했습니다. 내가 추천했다고 얘기 안 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그랬어요. 이거 대놓고 이거 눌림목이다 그랬어요. 이거. 파란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눌림목이라고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맞으면서 이럴 때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모방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모방에서 돌려서 얘기했죠. 그죠? 네. 대놓고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수익나도 책임지라고 하니까 수익나도 알아서 잘 파셔야 되는데 수익나도 책임지래요. 무방에서는 그래요. 네. 그게 제일 무서워요. 네. 손실 났는데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수익 났으니까 책임지래. 끝까지 리딩을 하라 이거예요. 무방에서. 네. 그건 안 하죠. 네. 이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눌림목이라고. 파란색으로 시작하죠. 그죠? 음봉 눌림목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대선주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문자번 회원들. 네. 특수건설이 원래 대선주인 거 아시죠? 자, 누구 대선주예요? 다 찍어보세요. 아시는 분들. 오세훈. 오세훈 또? 네, 뭐 아니면 뭐 보수 쪽이다. 민주당 거다. 오세훈 씨다. 아니면 윤석열 씨다. 이재명 씨다. 이낙연 씨다다. 뭐 찍어보세요. 누구를 알고 계세요? 특수건설 그리고 동아지질, 이하공영 그러니까 같은 세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누구 거예요? 누구 테마주를 알고 계세요? 보수요? 그죠? 맞죠, 그죠? 예. 오늘은 이재명. 프레스님하고 여기 토기쟁이님이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이거는 저희 방에서도 앞에서 이제 수익을 냈지만. 오세훈 씨 테마주, 그 다음에 보수 테마주 올라왔죠. 이낙연 씨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낙연 씨였어요. 여기서는 누구세요? 아드리안님? 2년 전에 여기서는 이낙연 씨로 올라온 게 맞아요. 여기. 요거는 오세훈 씨 보수 서울시장 그런 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오늘은 왜 올라왔을까요? 이재명 씨로 바뀌었어요. 이재명 씨가 뭐라고 했냐면 고속도로를 지하화를 해가지고 그죠? 네. 그 위에 주택 부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재명 씨가.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분명히 보수 쪽 테마주인데 바뀔 수도 있다고. 보수였는데 갑자기 이재명 씨 걸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그죠? 네. 바뀐다니까요, 지금. 보수 거로만 생각하셨죠? 네. 이재명 씨도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집 짓는 거에는 지금 보수고 진보가 없어요. 하도 그냥 집을 앉아가지고 세금만 올리고 집을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러다가 내일 만약에 또 급등했다. 특수건설 내일 만약에 또 20% 급등했다. 그러면 또 이재명 씨가 무슨 얘기했나? 또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또 윤석열 씨가 한마디 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그건 세력맘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세력맘이라니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포장하고 그 사람들이 우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그래요. 종목 추천하고 나서 너무 인터넷에 찾아보지 마라 그래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이걸 알면은 오히려 더 해롭다고 그러잖아요. 지식과 상식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상식이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식과 상식은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 씨가 한마디 했으니까 한마디에서 올라왔다니까. 그 전에 범행 권역 있죠? 앞에서 이재명 씨가 얘기해서 올라왔는데 꼭지 찍을 때는 윤석열 씨가 말한 것 때문에 올라왔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믿더라고요. 재밌어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오늘 수익 실하는 게 하나 있는데 휜이더라고. 이것도 얘기해 볼까요? 이게 원래 그 대선주였어요. 대선주였고 자 이거 문자 반응들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휴니드가 뭐냐면 빅텍, 스펙코아하고 한일단조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4인방 중에 하나예요. 4인방. 방산, 전쟁 관련주 4인방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휴니드인데, 예전에 저기 작년 6월 달에 북한이 막 그랬잖아요. 저 개성공단 폭파시키고 막 김여정이 우리 아빠 욕했다고 막 그죠? 막 삐라 보낸다고 막 그죠? 그때 승질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막 상한가고 막 그랬어요. 방산주. 올해 3월 달에도 급등했었어요. 거래도 많죠? 왜 급등했냐면 북한에서 실험 미사일 쏘고 막 그랬거든요. 오랜만에. 요즘에 돈이 없어서 가끔 싸요. 여기. 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대선주가 됐었는데 대선주로 안 갔어요. 요즘에 투매가 나와서 이제 10월 달에만 한번 빠지고 옆으로 이제 쭉 돌리고 있었는데, 휴니드는 그러니까 뭘로 이거 드론 관련주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방산주예요. 방산주. 그리고 대선주였는데 대선주로는 안 갔고, 그다음 네거티브하니까 또 그러고 있죠. 보수 쪽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으면 북한에서 좀 난리를 치고 전쟁 약간 전쟁이 날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산주가 이제 가거든요. 아니면 이제 보수 쪽 후보는 이제 안보를 좀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마디 하면 북한이 발끈해요. 이제 그래서 가거든요 이게. 근데 김정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공식 석상에 잘 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선거 지금 3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뭐 북한에서 한마디씩 해요. 나만 뭐 저기 뭐 막 욕하면서 막 그죠? 북한이 막 뭐라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거든요. 확실히 돈도 없고 김정은이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휴니드가 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방산주들이. 그죠? 이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휴니드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세력이 매집돼 있거든요. 세력 매집된 단가가 어디냐면 매물리 켜드려 볼까요? 어디겠어요? 네, 여기에요. 8,000원에서 8,000원대 매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도 갈 게 안 되고 저렇게도 갈 게 안 되니까 이게 안 그래도 목요일날 살짝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있나 보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뭘로 갔냐면 문자 받은 회원들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왜 갔냐면 뉴스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갔잖아요. 휴니드가 이게 방산업체라고 그랬죠, 그죠? 방산업체인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00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이 회사가 오늘 그 발표를 공시에 발표를 했는데 민간 업체도 아니고 방위산업청, 그러니까 정부죠. 네. 정부 대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3,945억 원.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3배 되는 규모를 2025년까지 장기 계약을 한 거예요. 작년 매출액 대비 2배. 매출액이 2,000억이 좀 안 됐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매년. 근데 이제 거의 4,000억이니까 2배예요. 시가총액 3배. 옛날 같았으면 이거 상한가 가고도 남았는데 오늘 상한가 찍고 이제 풀리긴 했는데 이걸로 간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하다가 안 되면 뭘로 간다고요? 실적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방은 종목을 추천할 때 이거 대선주로 추천한 거예요, 사실은. 대선주로 추천했는데 종목을 추천할 때 실적을 보고 실적이나 기업의 재무제표 다 분석한 다음에 추천을 해요. 유료단 톡방이라고 단타를 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종목 추천할 때 다 확인을 하고서 추천해요. 왜냐면 하루를 들고 있든 뭐 한 달을 들고 있든 일주일을 들고 있든 들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확인한 다음에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세력이 안 되겠다. 실적으로 가자. 실적이라기보다 이제 공시죠. 네. 이제 실적이 아직 뭐 발생하진 않았지만 계속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네. 이걸로 간 거예요. 김정은도 가만히 있고 대선주로도 안 가니까 그냥 이걸로 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호재 이 재료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거였어요 오늘. 시가총액의 3배, 1년 매출액의 2배 되는 걸 한 번에 따버린 거죠. 그것도 정부 상대로. 네. 이게 말 나온 김에 좀 더 해드릴게요. 낮에 했던 강의인데 휴니드 보시면
매물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급등하기 전에 매물대가 어디 있었냐면 어디 있어요? 8,000원대, 여기 9,000원. 그러니까 9,000원 밑으로 매물대가 되게 많죠? 그쵸? 이게 매물대 아니에요? 제일 긴 게 8,500원에서 9,000원 사이네요. 그죠? 근데 이게 오늘 분 차트를 보면 낮에 요즘 이런 강의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요. 낮에 8,500원, 9,000원 그 매물대가 어디였겠어요? 여기였겠죠. 그죠? 네. 여기를 그냥 돌파해버렸어요. 일봉 차트를 보면 분명히 매물대가 있는데 그냥 그걸 뛰어넘어 버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고 재료가 세니까 그냥 매물대 무시하고 올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확 올려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 앞에서 많이 해드렸잖아요.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세력이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올라올 거라고요. 매물대 무시하면서 올라오는 것들도 매물대 무시하면서 올라오는 것들도 많이 보실 거다 얘기했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왜 나올까요? 왜 나와요?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질 거라는 이제 세력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다 됐다. 산타 집에 갔으니까 자 우리도 빨리 돈 벌어서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3개월 동안 앞에 3개월 동안 보시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물량 들고 있었단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매수하고 나서 3일, 일주일, 한 달 동안 안 가면 막 발을 동동 구르시죠? 이거 왜 안 가냐고 막 그러시죠? 세력은 느긋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3개월 동안 한 게 없죠? 그 전에 들고 있다가 세력이 물렸었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다가 딱 제로 나오니까 붙여갖고 확 올려버린 거예요.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어요.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 정도면 잘 끝났죠. 왜냐하면 아고점 돌파하고서 끝났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대량 거래도 안 터졌어요. 네. 저희 방에서 오늘 수익 실현한 겁니다. 이제 돈이 돌기 시작을 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조용히 있다가 슥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면 반드시 올리게 돼 있어요. 매물대를 관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문자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라이브 회원들도 여기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네. 오늘 밤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매집한 종목이 내가 보유한 종목이 매집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바닥에서 겁먹고 손절하고 떠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휴니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북주인데 북한은 그냥 하도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힘도 못 쓰고 있고 대선주였는데 대선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겠죠. 에휴 이거 가겠어 이거 차트 보니까 뭐 전조점 다 깨지고 힘도 없고 에이씨 퇴 그래서 패지 손절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을 테니까요. 왜 몰랐을까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경험이. 예전에 그런 저도 주식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주식에서는 1 더하기 1이 1이 아니라 2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다. 우리 처음처럼님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었는데 옛날에 저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주식 배울 때는 이게 뭔 소리 그냥 상식적으로 알죠. 뭐 그죠? 감성적으로 그죠? 네.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죠. 뭐 이렇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깨닫는데 5년 이상 걸렸어요. 주식 초보 때.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깨닫는데 5년 이상 걸렸다고요. 방금 얘기한 휴니드 있죠?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그 희한한 거를 많이 겪어서 요즘에 더 그렇긴 하지만 원래 주식시장은 원래 그랬어요. 네. 주식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앙드레 코솔라니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남기셨는데 주식을 필요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상상력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 정보가 아니고 상상력, 통찰력 그리고 경험 이거라 그랬어요. 네.
매일 밤 네이버 토론방 가서 글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 좀 끊으세요. 유튜브에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나 통찰력을 키워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만 보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이랑 같이 하셔야지 수익이 나시는 거죠. 네, 공부해서 독학해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동안의 돈이 다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저희 방도 이제 오늘 휴니드가 기분 좋게 수익이 났는데 신고가 52주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회원들도 기운 더 내시고, 그죠? 크리스마스 끝나면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거라고 그랬었죠. 그죠? 네. 크리스마스 선물은 원래 크리스마스 끝나고 주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래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주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휴니드인 것 같은데 이제 뒤에 더 나올 겁니다. 네. 항상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방 추천주는 세력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리딩대로 따라 하시면 좋은 수익들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혼자서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 엄동설안에 혼자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공부 확실하게 시켜드립니다. 네, 특히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네, 강의 들으시면서 네,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문자반으로 들어오셔도 매수매도 문자 라이브랑 종목 똑같아요. 문자반 회비는 싼데 낮에 하는 방송은 못 듣는 대신에 회비는 싸요. 대신에 종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다 나가고 하니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회원들의 80%가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문자반보다 라이브 회원이 3배 정도 더 많고 문자반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라이브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강의를 매일 하기 때문에 그거 들으신다고 회원들이 더 많아요. 문자반도 괜찮으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벌벌 떨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지금은 혼자서 종목을 뽑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좀 얘기 드렸잖아요. 올라올 때 이게 왜 올라오는지 매물대를 왜 관통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매수하는 거는 자유지만 매도할 때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네. 지금 혼자 하실 때 아니에요. 네. 연말 연초에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내년을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제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하고 싶은데 끊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또 뒤에 김 실장님 또 특강하니까요. 잠깐만요. 김 실장님이 누가 대신 가셔가지고 제가 5분에 끝난다고 조금만 늦게 시작하시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김 실장님이 그 매물대 거래량 분석하신다고 하거든요. 매물대 거래량 이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충 알아요. 이게 전문가들은 저희 방송창 제목 보면 안다니까요. 매물대 보통 그 매매하실 때 요것만 보고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중요해요. 거래량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터졌느냐 있죠. 코믹스 같은 거 있죠. 네. 저게 거래가 어디서 터졌는지를 보면서 매물대를 분석을 해야지 이 매물대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거 강의 아마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한번 꾸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김 시장님 요즘에 그 시리즈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강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기초부터 알려주시니까 특히 주린이 분들 들어서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기 뭐예요? 종목 토론방이랑 유튜브 좀 그만 들어가세요. 거기 좋은 거 없어요. 네, 그 시간에 푹 주무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네, 자, 편안하게 주무시고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